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입니다. 오늘 당뇨병의 이해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올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졌던 가이드라인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이해, 학교에서 당뇨병 관리 개요, 당뇨병 학생 지원, 당뇨병 학생의 학교 생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작용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발생되는 질병을 통칭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주요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에 쌓인 당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인체 내 세포 속으로 넣어주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형 당뇨병은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이 아주 적게 혹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 경우 발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생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는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게 됩니다. 비만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의 관리는 당뇨병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잦은 혈당 측정이 필요하며 손끝에서 혈당 체열을 하거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및 운동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혈당, 고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불가능하며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 전염성이 없습니다. 또한 저체중이나 비만 등 체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형 당뇨병에 비해 유전적인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음식 같은 것과 편식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지적 능력, 공감 능력, 운동 능력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 당뇨병의 관리는 일형 당뇨병과는 약간 다릅니다. 주로 경구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일형 당뇨병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학교에서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혈당 관리를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슐린 주사 및 혈당 검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혈당과 고혈당 시의 지원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질병 공개 여부, 범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식 시간의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급식 시 인슐린을 주사한 학생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사 후 15분 이내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간의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을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금지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체육 시간 중간에 혈당을 측정해 갑작스러운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로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학생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의 확인을 거쳐 시험 중 혈당 측정, 인슐린 주입, 저혈당 간식 섭취를 허용해야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학생은 일상적인 교육 활동은 물론 시험 중에도 혈당을 확인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나 휴대폰 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 시험장 이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당뇨병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및 관계자는 당뇨병 치료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교 배정 및 전학의 경우 일형 당뇨병 학생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배정 시 근거리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학생 지원 조직은 당뇨병 학생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조직의 명칭과 구성은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구성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관련 교직원 및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와 학생이 구성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당뇨병 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 및 소통을 하게 되고 당뇨병 학생의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를 하게 되며 당뇨병 관리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당뇨병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선 당뇨병 학생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지시로 지원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가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를 제출을 하고 학교 내에 당뇨병 관리 물품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성된 지원 조직에서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이 계획에 따라 그 보호자와 상의하여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직이 당뇨병 학생 지원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학기 또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과정이 반복되어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호자로부터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 및 관리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에는 학생의 정보, 보호자 및 병원 연락처, 목표 혈당 및 혈당 측정 관련 정보, 인슐린 치료 및 약물 정보, 응급시 조치 계획, 운동 및 식사 관련 정보, 학교 보관용 당뇨병 관리 물품 목록, 그리고 기타 의료진 주의 및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측정 도구, 인슐린 주사 및 알코올솜, 글루카곤, 케톤 측정 도구, 저혈당 간식,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인슐린 펌프용 주입 세트 및 건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상 물품 목록은 보호자,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원 조직은 학생 및 보호자와 함께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당뇨병 학생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는 혈당 측정 계획, 인슐린 주사 지원 계획, 저혈당 시 응급 처치 계획, 당뇨병 관리 물품 목록 및 보관 장소, 그리고 지원 조직과 교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교육은 일반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당뇨병의 기본 개념과 저혈당, 고혈당 인지와 대처 방법,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등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 교육의 경우에는 지원 조직과 관심 있는 교사가 참여하게 되며 당뇨병의 기본 개념과 저혈당, 고혈당 증상 및 대처 방법, 학생의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 처치 계획, 응급 상황 시 연락망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저혈당 또는 고혈당이 행동 학습 또는 기타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특수한 상황에
학생 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원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원 조직의 구성원은 보건교사가 주관하는 당뇨병 관리 교육에 참여하고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급식, 체육활동, 현장 학습 시 혈당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의료적 요구 외에는 다른 학생과 동등하게 대합니다. 학교장은 당뇨병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조직 구성 및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지원합니다. 주기적 당뇨병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지원 조직 활동의 관리 및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관리 환경 조성을 해야 하고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활동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 조직 교직원과의 소통 및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관리 물품 및 약품 수령, 보관, 점검 관리를 담당하며 당뇨병 학생 관리를 담당합니다. 담임교사는 당뇨병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교육 관계를 지원하며 식사와 간식 섭취 시 배려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재 시 대체 근무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권 및 활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 사용 학생의 휴대폰 허용 범위를 협의하며 인슐린 펌프 사용 학생의 알람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육교사는 체육활동 시작 전, 중, 후 관리를 하게 되며 혈당 관리 물품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상 연락망과 비상 관리 물품의 구비 장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사를 위한 활동을 허용하고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경우 인슐린 투여 시간을 고려한 식사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하고 급식 전 저혈당 시 저혈당 간식 및 식사 섭취 지원 및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 정보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당뇨병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감정 및 행동 변화를 공유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약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측정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단,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조직, 학생과 보호자가 논의하여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혈당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혈당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솜으로 소독한 후 저절로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체열기에 체열침을 끼우고 바늘 깊이를 조정합니다. 손에 물기가 마른 것을 확인한 후 혈당 시험지를 혈당 측정기에 끼우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체열기로 손가락 끝 가장자리를 체열한 후 혈액이 충분히 나오도록 손가락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혈당 시험지에 혈압을 묻힌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록지에 혈당 결과를 기록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제로 손을 잘 소독해줍니다. 측정기를 열면 혈당 측정기, 혈당 시험지, 체열기, 체열 바늘, 그리고 알코올솜을 꺼내어 준비합니다. 우선 체열기를 준비하는데요. 체열기에 뚜껑을 뺀 후 바늘을 꽂아줍니다. 앞부분을 돌리면서 당기면 뚜껑을 빠지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뚜껑을 잘 덮어줍니다. 바늘 깊이가 조절이 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깊게 찔리고, 그런데 아이들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깊이가 맞지 않은 경우 한 단계씩 높여갑니다. 시험지통 뚜껑을 열고 시험지 하나만 꺼내요. 투입 후에 시험지를 꽂아줍니다. 상태에서 알코올솜으로 체열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하는데요. 체열 부위는 가운데보다 옆쪽, 끝쪽, 가장자리 부분을 체열해야 하므로 옆쪽을 소독합니다.
소독을 한 후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알코올이 마른 것이 확인이 되면 준비해둔 체열기를 체열할 부위에 혈액을 살짝 몰아준 후 꽉 대고 체열합니다. 끝을 지그시 살짝 눌러주고 있으면 혈액이 동그랗게 맺힙니다. 이제 끝부분을 가져다 대면 혈액이 빨려 들어가서 혈당 측정이 되고요. 남아있는 피는 알코올솜으로 살짝 닦아줍니다. 혈당 측정 결과가 확인이 되면 시험지를 빼서 시험지도 폐기물통에 버리고요. 체열한 체열침도 제거해줍니다. 뚜껑을 다시 뺀 후 아래쪽을 당기면 바늘이 빠져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폐기물도 폐기물통에 넣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효기간 이내 시험지를 사용하며 시험지는 습기에 의해 변질되므로 손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시험지를 꺼내고 시험지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인슐린 투약 및 투약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슐린 주사의 시행 주체는 학생과 보호자입니다. 다만 인슐린 주사가 어려운 일형 당뇨병 학생에게는 보건교사 또는 보조 인력이 인슐린 주사를 지원하거나 주사 방법 등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투약 공간은 보건실 또는 그 외의 장소일 수 있으나 보건실이나 학교가 멀어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교실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의 불필요한 접촉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슐린 투약 공간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편안하게 인슐린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게 인슐린 주사할 수 있어야 하고 깨끗하고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고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 이내에 왕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투약 공간에 필요한 비품은 인슐린 주사,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자, 탁자가 필요하겠고 측정 장비를 둘 수 있는 책상, 혈당 관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폐기물통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학교 생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식과 간식입니다. 당뇨병 학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고 규칙적인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육 활동의 경우 가능하다면 모든 체육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혈당과 고혈당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의 경우 가능한 모든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체험은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 학습 실시 전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및 투여 장치, 인슐린 펌프 소모품, 혈당 측정기 및 시험지, 글루카곤, 당뇨병 환자 인식표, 여분의 음식이나 간식, 당뇨병 일지, 저혈당 간식, 또 날카로운 물건을 폐기할 안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혈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학생은 혈당이 떨어져도 투여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등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혈당은 투여한 인슐린 용량에 비해 음식을 적게 먹거나 인슐린 주사 후 식사나 간식 섭취가 늦어진 경우 생길 수 있으며 신체 활동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 발생 위험에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체육시간, 방과 후 등 언제라도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은 혈당 수치와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혈당에 따라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증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54에서 70까지인 경우 1단계, 2단계는 54 미만. 혈당과 무관하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심한 저혈당이라고 해서 3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심한 저혈당은 스스로 간식을 섭취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며 각 개인에 따라 혈당값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0 미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혈당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불안, 식은땀, 손발 떨림, 심장 빨리 뛴, 창백, 배고픔, 구토 같은 증상이 우선 생기고 이게 진행하게 되면 뇌에 당이 결핍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집중력 저하, 물체가 흐릿하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잘 듣지 못하는 증상, 표현이 서툴고 말이 느려지는 증상,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변화하는 증상,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증상, 두토나 피로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심한 인지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경련, 의식소실, 혼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혈당을 올리지 못하면 저혈당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당뇨병 학생의 경우 자율신경계 증상, 뇌의 당 결핍 증상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저혈당을 제쳐하는 데 미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혈당 증상이 바뀔 수 있고 일부 학생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혈당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혈당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저혈당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의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체 활동을 중지하고 혈당을 측정합니다. 혈당 측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혈당에 준해 치료합니다. 학생의 혈당 수치가 당뇨병 개별 지원 계획에 작성된 저혈당 기준 이하일 경우 당뇨병 학생 건강 지원 요청에 따라 저혈당 처치를 합니다. 단순당 간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 뒤 15분 후에 다시 혈당 검사를 합니다. 저혈당 응급처치 계획의 기준 혈당치보다 낮으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저혈당 처치를 2번 이상 반복함에도 기준 혈당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상의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저혈당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신체 활동을 하거나 혼자 두거나 장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저혈당 간식은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권장되는 간식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15g의 단순당입니다. 과일 주스나 포도당 정제가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반컵, 요구르트 1개, 사탕 3, 4개가 적절합니다. 부적절한 간식은 우유, 아이스크림, 캐러멜,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쌀밥, 빵, 떡도 부적절한 간식입니다. 이러한 간식은 복합당이기 때문에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 응급처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을 잃으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숨을 잘 쉬는지, 심장이 잘 뛰는지 확인합니다. 입안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입안으로 그 어느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교사 또는 기타 지원조직 교직원에게 즉시 이름, 학년, 반, 의식 없이 쓰러졌음을 알립니다. 타인에게 119에게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질식하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합니다. 보건교사가 글루카곤을 근육주사합니다. 글루카곤 주사 후에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옆으로 눕힌 자세를 유지합니다. 사용한 주사 바늘은 우선 키트박스에 보관 후 응급상황이 종료되면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학생 옆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서 맨손으로는 수업이 한창인 교실.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접사. 평소를 앓고 있는 범위가 어쩐지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이 됐다는 선생님. 얘기고요. 그래 보면 무슨 일이야? 저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혼자 대체할 수 있겠어? 네. 제보고 간식 먹을게요. 그래. 자, 다음 인슐린을 문제로 주사하는 넘어가서 제1형 당뇨병 학생은 언제라도 혈당이 70mg/dL 미만으로 낮아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손떨림, 식은땀 등의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 앞에
만약 혈당이 70mg/dl 미만이고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면 가당 주스나 음료수 반 컵, 포도당 캔디 3, 4개 등 무지방 탄수화물 15g의 저혈당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분 후 혈당이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면 추가로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저혈당 대처 후 혈당이 오르더라도 식사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아있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나 샌드위치 등을 추가로 먹어야 합니다. 두 가지 어분이 합쳐져서 그렇다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범이야, 우선 해당 교사는 학교 보건교사에게 범이야, 상황을 범이야, 알리고 범이야, 괜찮아?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승희야, 가서 보건 선생님 좀 불러와줄래? 그리고 의식을 잃은 학생을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 후 보건교사는 처방약만큼의 글루카곤을 학생의 팔이나 허벅지에 주사합니다. 15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온다면 음식물 섭취가 범이야, 가능한지 정신 좀 확인해 들어? 당분이든 음료를 먹여 혈당이 유지되도록 마실 수 해야 합니다. 있겠어? 아, 네. 또한 여기가 구급차가 어디야? 도착할 때까지 학생의 상태를 살피며 이름이 학부모에게도 뭐야?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범이요. 의식이 돌아온 좀 범위를 격려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글루카곤 투여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를 확인하시면 글루카곤 주사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방출함으로써 혈당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심한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또는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글루카곤 투여 후에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글루카겐 하이포키트 주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 뿌리는 바크시미 비강 스프레이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글루카곤 준비 및 주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카겐 하이포키트는 흰색 분말이 든 유리병과 증류수가 든 주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 키트 모서리에서 유통기간을 확인합니다. 유리병 뚜껑과 주사기 바늘 뚜껑을 제거한 후 바늘을 병 중앙의 수직으로 찔러 증류수 1ml를 모두 넣습니다. 바늘을 꽂은 채 병을 잡고 흔들지 말고 천천히 돌려 분말이 완전히 녹아 투명한 액체가 되도록 합니다. 글루카곤의 빠른 흡수를 위해 대퇴부 또는 상완부 바깥쪽에 90도 각도로 주사합니다. 글루카곤은 심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저혈당 간식을 경구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사제로 혈당을 올려주는 응급의약품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하단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를 잘 확인합니다. 글루카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루카곤 뚜껑에 하얀색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 전에 손톱으로 실을 잘 제거해줍니다. 뚜껑을 열면 뚜껑에도 주사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으므로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 뚜껑을 열면 주황색 덮개가 덮여 있는 하얀색 글루카곤 1mg이 들어있는 글루카곤 병이 있고요. 글루카곤을 녹여 쓰는 주사 용수 1cc가 들어있는 주사기가 들어있습니다. 주사기에는 분무이 2분의 1과 1, 두 개가 있습니다. 글루카곤을 주사하기 위해서는 주황색 플라스틱 뚜껑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그런 후 주사기에 뚜껑을 빼고 고무 부분에 바늘을 넣은 후 주사 용액을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잘 돌려서 섞어줍니다. 글루카곤이 잘 녹았는지 확인이 되면
병을 거꾸로 세우고 처방 용량만큼 글루카곤을 빼낸 주사기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방울을 쳐서 공기를 잘 제거해줍니다. 글루카곤 주사가 속을 메스껍거나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사하기 전에 잘 돌려 눕혀놓습니다. 주사할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해준 후 준비해둔 글루카곤은 뚜껑을 벗겨내고 주사 부위를 풀을 집어 올린 후 바늘은 직각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늘이 절반 이상만 들어가게 밀어 넣은 후 글루카곤을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주사가 다 되면 바늘을 빼고 알코올솜으로 잘 문질러 줍니다. 사용한 폐기물은 폐기물통에 버리는데요.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통에 바로 잘 버려줍니다. 글루카곤 용량은 아이들의 체중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대부분 당뇨병 학생 건강 지원 계획의 용량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체중 기준으로 25kg 미만은 0.5ml를 투여하게 되고 25kg 이상은 1ml를 투여하게 됩니다. 체중을 모르는 경우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0.5mg,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1mg을 투여합니다. 고혈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당은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에 명시된 목표 혈당 범위를 초과하거나 180mg/dl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50mg/dl 이상일 경우 너무 높다고 간주됩니다. 경증 고혈당의 경우에는 갈증, 입이 마름,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식욕 감퇴, 시야 흐림, 피로 등의 증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한 고혈당의 경우에는 깊고 빠른 호흡,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 호흡, 복통과 구토, 설사, 극심한 갈증, 메스꺼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저혈당과 달리 즉각적인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장시간 조치하지 않으면 당뇨병 케토산증과 같은 심각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학생은 고혈당을 스스로 조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대처 방안을 미리 정해둡니다. 고혈당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증 고혈당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검사를 실시합니다. 혈당이 250 이상이면 혈액 또는 소변으로 케톤 검사를 실시합니다. 케톤이 소변에서 1 포지티브 또는 혈액에서 0.6 이상이거나 혈당이 응급처치계획 기준을 초과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필요시 교정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도합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지 2시간마다 확인합니다. 학생의 응급처치 계획에 따라 고혈당 상태에서는 실제 활동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250 이상이면 운동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이 작성해온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에 따릅니다. 당뇨병 케토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케토산증은 인슐린 부족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성 질환, 설사나 구토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때, 급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 또는 인슐린 펌프, 주입 세트의 오작동이 있을 때입니다. 당뇨병 케토산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또는 소변 검사로 케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한 선혈증으로 인한 빠르고 깊은 호흡이나 달콤한 과일 향 또는 아세톤 냄새, 호흡 곤란, 가슴 통증, 구토, 심한 복통, 무력증이 있을 때 반드시 케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이 응급처치계획 기준 이상이며 케톤이 검출되고 케토산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케톤이 양성인 것이 반드시 심한 케토산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톤이 양성이면서 혈당 수치가 높고
상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한 케톤산증으로 분류하며 응급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의 당뇨병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케톤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전 혈당이 250 이상인 경우, 혈당이 250 이상인 것을 인지 후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몸이 아플 때, 복통, 오심, 구토 등의 인슐린 결핍 증상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호흡이 빠르거나 숨이 찰 때는 반드시 케톤을 측정해야 합니다. 케톤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에 따라 소변과 혈액 케톤 중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소변 케톤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시험지에 소변을 묻히고 1분 후 색상 대조표와 비교합니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건강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분홍색, 연보라색, 보라색의 경우 케톤이 검출된 것입니다. 케톤이 1+ 이상일 경우에는 인슐린 추가 투여가 필요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3+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비타민C 섭취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도 케톤 측정이 가능합니다. 혈액 케톤 측정기에 스트립을 꽂고 체열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혈액 측정 방법은 혈당 측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검사 수치가 0.6 이상인 경우에 양성이며 인슐린 추가 투여가 필요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3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학생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서식 1과 서식 2가 있으며 서식 1은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입니다. 이는 환자, 보호자가 작성하게 되며 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식은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계획입니다. 이는 서식 1을 바탕으로 보건교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뇨병 학생의 개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고 학교에 다시 등교를 하게 될 때, 그리고 학교가 바뀔 때, 예를 들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될 때, 그리고 당뇨병 관리 중 중요하게 치료 방침이 바뀔 때입니다. 즉 연속혈당 측정기를 활용하게 되거나 인슐린 펌프 등을 활용하게 될 때, 또는 중요 혈당 관리 지표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서식 작성의 책임은 1차적으로 당뇨병 학생과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당뇨병 학생의 담당 의료진은 서식을 함께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식을 검토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 관리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서식 1과 서식 2입니다. 이 서식들을 활용하여 학생 관리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리플렛 총 11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을 활용하여 당뇨병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